교재 42페이지. 자, 제시문 가하나 두 개가 있는데, 제시문 가하나의 내용은 이항 정리에 관한 이제 조합과 이항 정리에 관한 간단한 교과적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며, 제시문의 뭐 조합과 중복조합, 그 다음에 순열, 이런 정의식 자체를 제시하고서 문제 주는 경우도 꽤 많다. 이 조합의 수를 뭐 n 컨비네이션 r로 나타낸다. 또 r 이퀄 0인 경우에 n 컨비네이션 0 이퀄 1로 정의한다. 그리하면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이 성립한다. 몰라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네. 이런 거 이용해서의 그런 계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해서. 자, 제시문 나. 그래서 만일 이 문제에서 이러한 표현이나 연산을 쓰지 않게 되면은 뭔가 감점될 요소도 간혹 있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항 정리에 관한 거죠. a 플러스 b의 n제곱이란 n 컨비네이션, 뭐 시그마 n 컨비네이션 r에 대해서 n의 r제곱, b의 n-r제곱이 되겠지. 그치? 뭐 그걸 쭉 이렇게 풀어서 써준 것 뿐이고, 보통 이제 시그마로 정리해서 많이 쓰지. 이를 이항 정리라고 하고, 위의 전개식에서 각 항의 개수들 n 컨비네이션 0부터 n 컨비네이션 n까지를 우리가 이항 개수라고 한다. 이항 정리와 이항 개수의 관계. 논술 문제에서는 이 식에 대한 변형 문제들도 상황대 문제에서 조금 심각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a, b의 어떤 특별한 값들을 넣어주는 거지. 혹은 뭐 x, y로 해가지고 적분 문제로 다루기도 해. 이항 정리를.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같은 경우에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2의 n제곱은 a, b에다 다 뭐 하면 돼? a, b에다 다 1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2의 n제곱은 뭐하고 똑같아? 이항 정리의 결과? 그쵸. 시그마 n 컨비네이션 r하고 똑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2의 n제곱을 이렇게 이항 정리된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뭐 3의 n제곱도 그런 표현할 수 있겠지. 비슷하게. 그쵸? 시그마 표현을 통해가지고, 조합을 통해가지고 표현은 뭐 3의 n제곱, 그 다음에 0 플러스 x의 n제곱을 하게 되면 0 플러스 x의 n제곱. 그거는 뭐 이런 게 0 플러스 1 플러스 x의 n제곱. 이 같은 식은 이건 다 x의 다항식으로 표현되게 되지. 그렇게 되면 x의 초항부터 상수항부터 해가지고 x의 n제곱까지의 식으로 다 전개해야 되지. 1 플러스 x의 n제곱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것의 좌우변을 미분하거나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치? 응?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뭐 다항식의 x의 n제곱에 대한 다항식의 미분이라든지 적분 같은 문제로 변형하기도 해. 최근 문제에서는. 여하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이제 좀 더 다른 경우의 문제를 쓰고서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자. 자, 논제 1번. 집합 an의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개의 원소를 가지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n 1부터 n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개를 뽑아주고 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만 뽑아내면 돼? 결국은 짝수 끄집어내서 합하는 거잖아. 대신에 거기에서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이 뭘로 들어가야 돼? 각각?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걸 하고 요걸 계산하는 거고, 이 계산의 결과를 우리가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어? 이거 계산해야 되지. 그렇다고 컨비네이션 다 뽑을 순 없잖아. 그렇지. 이항 정리에서 이걸 가져와야 되지. 이항 정리에서 a, b의 값들을 다 뭘로 넣어줘서? 그렇죠. 1의 값으로 넣어줘서 그 중에 짝수에 해당하는 것들만 끄집어 내와야 될 거야. 그치? 여기 짝수는 뭐? 짝수. 여기도 짝수 쳤다. 여기도 짝수 쳤다.
0이 짝수일 거 아닐까? 사실 이 문제에서 그것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꽤 있어. 여기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여기 n 컨비네이션 제로가 들어가 있지?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짝수개를 뽑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뽑는 것. 즉 0개를 뽑는 것도 짝수개에 들어가는 건가? 뭐 이 식만 보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n은 0은 짝수예요. 0은 짝수예요. 정의상으로. 정의에서 짝수야. 자, 짝수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자연수 짝수의 정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연수 짝수. 그렇지.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면 되거든. 근데 0을 2로 나누면 뭐가 되어지게 돼? 나머지가 0이거든. 그래서 0도 짝수예요. 혹시 헷갈리지 말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거 마지막에 요거 빼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어. 요거 빼가지고. 문술 시험 풀때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예? 물어봐야지. 0이 짝수예요. 물어봐도 돼요? 누구한테? 감독관. 그럼 감독관이 대답해주겠냐 너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좀 양아치짓 아니에요? 뭔 양아치지? 문제가? 근데 여기 짝수인지 아니지. 0이 짝수. 그럼 교과상에서 배웠어야 되는 건데. 교과상에서 안 되는데. 아, 교과상에서 짝홀수에 대해서 안 배웠다는 거는 편견. 자네가 학교에서 그 부분을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친 거지. 그리고 아마 잠깐 듣거나 뭐 했는데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게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누가? 엥? 아닙니다. 그건 정의가 확실히 돼요. 알겠죠? 그럼 0은 짝수예요? 0은 짝수입니다. 딴소리 하지 마. 0은 짝수야. 알았지? 짝수에 대한 정의 자체가, 수학적인 정의 자체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들을 갖다가 짝수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 플러스 n 컨비네이션 2에서 짝수에 대한 컨비네이션을 다 더하면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 계산법이 문제지? 그치? 그래서 제시문 나의 이항정리를 사용해서 뭐에 대한 이항정리를 봐야 돼? 이때는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그쵸?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 뭘 봐주면 되냐면 x가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는 게 지금 좀 배워야 될, 좀 알아둬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짝수 컨비네이션의 합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 알아요? 나누기. 배운 적 있지? 예. 그치? 그래서 뭐 나누기 하면 안 되지. 나누기로 돼? 그치? 그래서 x 대신에 1 플러스 x와 1 마이너스 x죠. 1 마이너스 x면 어차피 0. 응? 그래서 1을 대입하는 경우와 1 플러스 x의 n제곱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는 경우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경우의 식을 갖다가 우리가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합으로부터 결과들을 이끌어주면 돼요. 이것도 수리적으로 알고 뭐 잘 생각이 안 나면은 한번 완전히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2의 n제곱 나오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짝수 번째 항들만 다 뭐가 나오게 돼? 짝수 번째 항들. 짝수 번째 항들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지? 그치? 순서상으로 해. 그래서 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두 식의 합을 하게 되면은 뭐가? 예. 그쵸? 우리가 원하는 n 컨비네이션 짝수에 대한 합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에 2분의 1을 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합의 2분의 1이니까 결국 2의 n-1제곱이지? 요 문제가 옛날에 연대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1번 문제로. 대신에 연대 문제에서는 1번 문제로. 그래서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한다. 2의 n-1제곱이 되어지게 되겠지. 됐지? 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그러니까 이항정리를 제시문에서 줄 때는 그 이항정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문제의 출제 의도에 맞도록 그 이항정리의 식들을 여하튼지 식을 조작하는 문제야. 식을 조작하는 문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컨비네이션의 합이라든지 합차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서 그 식을 조작하도록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항상. 그리고 상당히 자주 나와 이항정리 문제도. 지금처럼 뭐 확률과 앞에 문제처럼 확률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이항정리 자체만으로도 잘 나와요. 식이 위에는 NCN까지인데 왜 갑자기 더하니까 NCK가 돼요? 어디에? 아, 여기 NCN이지. 근데 그러면 N이 짝수예요? 그 K가 N보다 크지 않은 K가 아니 K가
마이너스, 이거는 짝고 써야 돼. 여기는 이렇게 써야지. 그치? 이 K가 뭐보다? N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들 K를 얘기하는 거야. 네. 제시문에 정의된 대로 하면.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 이거 마지막 N항은 사라지니까. 그럼 K가 합의되거나. 문제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나? K에 대해서? 앞에서. 여기서 정의해줬을 텐데. 네, 아까 바로 그치? 아, 그래서 K 자체를 갖다가 N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짝수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겠죠. 네. 요 정의가 없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식 정리가 애매해져. 이게 간혹 이제 이 홀짝성에 의해서 끝이 문제에서 뭐 짝수로 완전히 딱 주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니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애매한 경우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거 한번 봐둘 필요는 있어. 알겠지? 뭔 소린지 아냐? 둘이 열심히 딴 소리 해가지고. K가 N보다 크지 않은 최대자. 왜 이걸 정리해야 돼? 그 뒤에 N이 홀수일 수도 있고 작수일 수도 있고.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구만. 응? 그 정도 능력이면 됐어. 모든 잘못을 무마하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 능력만 있는 인간이 돼서는 곤란하지만. 됐지? 네. 마지막에 이제 요 끝이 짝수로 끝나냐 홀수로 끝나냐 그게 애매하니까 최대 이제 짝수로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n보다 작은 최대 짝수로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준 거예요. 됐죠? 네. 자, 논제 2번. n = 8. 이것도 일종의 어떤 예시에 속하겠네. 이런 구체적인 항해값을 주는 경우들은 예시의 문제이거나 혹은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문제로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우니까는 이렇게 특정 값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 두 가지야. n = 8일 때 집합 A8의 부분집합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가지는 모든 집합을 B1부터 BK까지라고 하자. 자, 집합 SB를 SB 값을 집합 B의 모든 원소들의 합이라고 할 때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 합이라고 할 때 시그마 I = 1부터 K까지 SBI의 값을 구하시오. 뭐 집합 A8은 정의가 뭐 빠르지. 1, 2, 3, 4, 5, 6, 7, 8이죠. 하나씩 해석해 갑시다. 1, 2, 3, 4, 5, 6, 7, 8이고 이것들 1, 2에서 8까지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내는 거지. 그치? 3개를 끄집어내는 것. 앞에서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테고 3개의 원소를 가지는 모든 집합을 각각 B1부터 BK까지라고 하자. 이 원소들의 이러한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이미 2번에서 한 거야. 비슷하게. 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SB를 집합 B의 원소들의 합이라고 할 때 그 원소들의 합에 대해서 I = 1부터 즉 B1, SB1 원소의 합과 K까지 K가 그치 여기 K까지 SB1, SB2 결국 요거 해석하면 SB1, SB2, S3, SB3, SBK 다 한다는 얘기지. 즉 여기에 있는 B1부터 BK까지의 원소들을 다 어떻게 해라? 다 더해라. 문제 해석은 그거야.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 여기서는 중복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각 집합에 3개씩 뽑았을 때 중복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그치? 몇 번 중복돼.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몇 번 중복되는지. 자, 각각의 그 중복들이 몇 번 거듭되어질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 집합에 3개씩 뽑았을 때. 다시 3개 하나가 원수가 3개. 그치. 그래서 동일한 원소의 수를 가지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합에서 중복되어지는 합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때 이제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 두 가지만 수리적으로 제대로 해주면은 나머지 수학적 계산일 거예요. 집합 A의 A8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의 3개인 부분집합부터 먼저 개수부터 이거 해야지.
K개. 그치? 그 K 값이 얼마인지부터 찾아야 돼. 역시 3. 그래서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게 되지, 이때는. 다른 거 없지? 그래서 그대로 56개가 나타날 테고, 이 56개 가게에서 1에서 8까지 숫자가 어떻게 중복되어져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3개씩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의 이제 그런 이제 8 컨비네이션 3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각 원소 J가 1, 2, 3, 4, 5, 6, 7, 8에 대해서 이 각각 1, 2, 3, 4, 5, 6, 7, 8을 이건 하나의 방법이야. 각각의 원소 각 집합에서 각각의 실제 값, 뭐 A8이라고 한다면 A1부터 A8까지 해가지고 1, 2, 3, 4, 5, 6, 7, 8을 갖다가 포함하면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 특정 값을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1이라는 걸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알면 곱하기 1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하면은 1의 개수 나올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면은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그치? 네. 2의 값의 개수가 나올 테고, 2의 값에 의한 값이 나올 테고. 그래서 1, 2, 3, 4, 5, 6, 7, 8 각자를 포함하는 전체 K개의 부분집합에서 8 컨비네이션 3의 부분집합에서 1이라는 숫자를 포함한 부분집합, 2를 포함한 부분집합, 이 개수만 우리가 끄집어내자 이거야. 부분집합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그치?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에서 2개의 숫자를 부분집합으로 만드는 부분집합 개수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1을 제외한 2에서부터 8까지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하면 되겠지? 거기 각각에 다 일러주면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집합의 그 숫자만큼, 즉 7 컨비네이션 2만큼 1을 포함한 부분집합들이 존재하겠지? 네. 그치? 그러면 결국 1이라는 숫자는 몇 번 들어가게 돼 있어? 7 컨비네이션 2만큼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 곱하기 7 컨비네이션 2가 될 테고, 2가 들어가 있는 숫자의 경우에는, 그치? 마찬가지 숫자가 되겠지. 그치? 거기에 대신에 곱할 때 몇을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되지? 그치? 2 곱하기 7 컨비네이션 2가 될 거야. 3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그마 연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 그쵸? 1부터 8까지에 대해서 다 더하고 곱하기 7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한 결과물이 될 거예요. 차분하게 이런, 특히 이것도 일종의 약간의 여사건의 어떤 확률,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을 우리 활용하자 이거지. 특정 값을 고정시키고, 요 방법도 많이 나와. 그쵸?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어떤 여러 개의 원소, 특정 원소들이 나열되는 집합들을 계산할 때 특정 원소 하나를 지정하는 집합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조합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5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8 컨비네이션 3의 부분집합 중에서 각각의 1에서 8까지의 숫자들 하나하나씩을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을 생각하면 나머지 원소들, J를 제외한 특정 값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 7개의 원소들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각각 21가지의 경우들이 다 생긴다. 7 컨비네이션 2로서. 됐지?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계산의 경우의 수들은 그 각각의 중복되어져 나타나는 연산들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 1부터 8까지의 합에 대해서 곱하기 20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우리가 756 계산을 끝내주면 되는 거죠. 자,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여기에 뭐 이항 정리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까지 보기는 뭐 좀 힘든 문제고, 요거는 단순히 이제 조합에 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연수 n, n, k에 대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고 m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등식 이와 같은 이런 문제가 이제 증명 문제로, 이항 정리에서 증명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시립대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부산대 위대 쪽이나 부산대 문제, 요런 데서 요런 기본 증명 문제들이 상당히 잘 나오니까.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에서부터 n 컨비네이션 k까지에 대해서 각각 n 컨비네이션 k에서 n 컨비네이션 0까지를, 그치?
곱하여서 전체 합을 한 것은 n 플러스 m의 컨비네이션 k와 같다. 요걸 증명하라. 당연히 뭐 출제 2도상에서 제시문에 있는 뭘 이용하도록? 이항정리에 관한 식을 적당하게 변형하여서 이 결과들을 유도하도록 한 거겠지. 그치? 뻔한 거고, 그거는. 뭐 자명한 얘기를 한 거고. 이항정리에 이제 곱에 관한 연습 문제야. 봐봐. 여기서 결국 요 이항정리에 대한, 요 좌변의 이항정리에 대한 결과들은 어디에서의 개수에서 나오겠어요? 어차피 이 컨비네이션들은, 이 숫자적인 컨비네이션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1 플러스 1의 n제곱의 이항정리에서 나오는 개수들이지? 그치? 1 플러스 1의 n제곱의 이항정리에서 나오는 개수들이야. 요것들은. 여기까지가. 그치? 쭉 해서 뭐 간다면 n 컨비네이션 n까지 간다면. 그리고 얘는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그것의 여기서부터 1로 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이러한 곱의 이항계수, 곱의 이항계수가 나오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겠어? 그치. 이항정리 두 개를 어떻게 썼을 때? 이항정리 두 개를 곱했을 때 곱하여지는 각 항들에 의해서 나오는 무엇인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야. 알겠어? 뭐를 매개 변수로 해서? K를 매개 변수로 해서. 자, 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잠깐 두고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1 플러스 xn의 이항정리에서 거의 각각의 이항 일반항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m제곱에서의 일반항에 대한 걸 한번 조사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요걸 떠올려 보란 말이야. 알았지? 이항정리의 곱으로. 1 플러스 xn의 일반항, 그냥 일반항 하나를 뽑자. 그럼 n 컨비네이션 r의 x의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1의 n-r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m제곱의 일반항은 m 컨비네이션 s의 x의 s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거는 지금 정리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리고 이거 일반항들을 얘네 둘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곱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나오겠지. s하고 m이 바뀌면서, s하고 r이 바뀌면서. 그치? SR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연립하면서 이제 곱에 의해서 이제 항들이 튀어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x에다가 뭘 대입해? 2를 대입해 버리게 되면. 그치? 그러면 결국 2의 n제곱과 2의 m제곱에 의한 어떤 항들에서 이 곱들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곱에 의한 일반항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n 컨비네이션 r에, 이거 이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n 컨비네이션 r의 x의 r제곱에 n 컨비네이션 s의 x의 s제곱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정리해서 보게 되면 결국 n 컨비네이션 r의 n 컨비네이션 s의 x의 r 플러스 s제곱이 되는데 x에 1 대입하는 순간 이건 날아가 버리니까. 그치? 자, 이제 그 지금 봤던 그 식과 문제의 식을 갖다 이제 맞춰주는 거야. 일반항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에서 식에서 이제 좌변이죠. 문제의 식에서 이제 좌변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x의 n제곱에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뭐에 대한 개수들이라 얘네들은? 그렇죠. x의 k제곱의 개수의 합이다. 왜? 그렇죠. 요게 k. 그렇죠. 요 k가 그 특징이. 그렇죠? 요거 더한 거. 요 두 개, n, 아까 전에 우리 그 일반항을 봤었을 때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s에서 특징이 뭐였어? r과 s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x의 k 플러스 s형, x의 r 플러스 s제곱항의 개수였잖아. 그치?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 규칙을 보자고. n 컨비네이션 r에 n 컨비네이션 s에 대해서 x의 r 플러스 s제곱항이었거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항들은 결국은 요거의 합이, 얘네들을 봤더니 얘네들의 합이 다 어때? 얘네들의 뒤에 항의 합이. 이거 특징이 요거지? 요거 합쳐서 이렇게 한 거지? 그치? 응? 얘네들은 다 뭐냐면 이것들의 둘의 합을 봤더니, 요것들의 둘의 합을 봤더니 다 뭐가 되더라? K고로 일정하더라 이거야. 알겠지? 즉 이런 꼴이야. 그쵸? 결국 이런 꼴이면서 여기에 합이 그쵸? K가 되어지는. 즉
얘는 xk제곱. 이것의 곱에서 뭐? xk제곱의 개수들을 다 지금 뽑아놓은 거야. xk의 제곱들에. 이거를 전개해서 각각의 k제곱이 되는 xk제곱을 만드는 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막 곱하다 보면 xk제곱을 만드는 항들이 있을 텐데 그 항들은 어차피 각각의 콤비네이션들의 곱에 의해서 항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거란 뜻이야. 만들어질 수 있는 k제곱을 만드는 경우에서 이 내부에서 빠진 게 있어 없어? 여기에 있는 어떤 k제곱을 만드는 항들에 대한 이항정리의 이항계수죠. 이항계수들의 곱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하나도 안 빠지고. 그치? 빠질 수가 없지. 0에서부터 k까지 다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면서 한 거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그래서 이 전개식에서 xk제곱의 계수에 합이 되어진다. 자, 여기까지 이론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고 점검해 두세요. 자, 그리고 x 플러스 1의 n제곱과 x 플러스 1의 x의 1 플러스 x의 m제곱 1 플러스 x의 n 컴비네이션 n 플러스 n제곱이니까 여러분들 그 우변에 있는 식이 지금 뭐라 어디에서 왔다는 거야? n 플러스 m. 그쵸. 1 플러스 x의 n 플러스 m제곱의 몇 번째? k제곱의 개수지? n 플러스 m 컴비네이션 k가. 그치? 그래서 결국 얘를 이항 정리했었을 때 어떤 항에서 k번째. 그치? x의 k제곱이지. 그치? x의 k제곱의 개수가 거기에 있는 n 플러스 m의 컴비네이션 k거든. 그치?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좌변과 우변에서. 여기서 이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게 x의 k제곱의 개수가 우변이고 이거 전개했을 때 x의 k제곱의 개수가 요거고 좌변을 전개했을 때 x의 k제곱의 개수가 거기 좌변이잖아. 이걸 전개했을 때. 그러니까 둘이 어때야 돼? 그렇지. 이게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렇지? 다항식에서 첫 수별로 개수가 같아야 되지? 다항식에서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이제 끝나는 게 되는 거야. 됐지? 요거 정리하는 과정 한번 알아둬. 아마도 이런 그 이항 정리의 곱에 관한 문제까지 다뤄본 경험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능형 문제나 뭐 다른 문제에서도 한 번쯤은 이렇게 이항 정리의 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수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근데 아주 어렵게 만든 건 아니야. 정말 어렵게 만들면은 얘를 갖다 어떻게 만드냐면 1 플러스 x의 n제곱, 1 플러스 y의 n제곱 혹은 ab의 n제곱, 그 다음에 cd의 n제곱과 같은 형태로 더 일반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정신없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기껏 많이 변형해서 이항 정리의 곱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고 활용하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1 플러스 x의 n제곱 정도가 아마 최선의 식일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항 정리에 관한 문제까지도 이렇게 마무리해서 한번 또 풀어봤는데, 나중에 이 컨비네이션에 관한 연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 다음 파트, 확률 2 파트,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확률 2 파트에서도 같은 문제를 이제 다루고 그 비슷한 문제들을 다룰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 문항에서는 연습 문항에서는 그러한 이항 정리 관련된 문항들을 마지막 번에 좀 모아놨어요. 23페이지에 문항 5번, 23페이지에 문항 5번과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문항 6번, 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문항 7번에 하나 좀 모아놨으니까 그 부분의 이항 정리 파트의 문항들을 좀 살펴보고 싶으면은 그 부분의 문항들을 조금 활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네. 요것도 자주 뭐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연습 문제들이니까. 됐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전에 과제 문제랑 정해드린 거 다음 주까지 풀어 제출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